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쌍둥이 언니 민지와 저는 낮과 밤처럼 달랐어요. 민지는 부모님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이었죠. 저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딸, 문제아였어요. 민지는 완벽한 딸의 상징이었어요. 아름답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성공적이었죠. 반면 저는 이상한 아이, 반항아,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어요. 아버지는 엄격한 대학 교수로 책과 강의, 연구에 모든 열정을 쏟았어요. 딸들에게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를 품었죠.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로 가족과 집안일을 위해 헌신하며 모든 걸 완벽하게 추구했어요. 우리를 자신의 이상에 맞춰 밀어붙였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는 딸은 민지뿐이었어요. 집에 있는 건 끝없는 비판의 고리 속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은 이상적인 가족 계획을 세웠고 저는 그 안에 맞지 않았어요. 기억나는 한 가장 어린 때부터 저는 실망스러운 존재였어요. 민지가 사랑과 칭찬을 받는 동안 저는 문제아로 익숙해졌죠. 지은아, 왜 언니처럼 못하니? 어머니의 단골 멘트가 집 안을 울렸어요. 아침 식사만큼 자주요. 헤드폰을 끼고 판단을 차단하려 애썼어요. 민지는 물론 제 비판의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왜 예쁜 드레스 입고 그냥 웃기만 하면 안 돼? 지은아, 그녀는 완벽한 금발 머리를 넘기며 말하곤 했어요. 마치 자신처럼 호화로운 삶을 사는 척. 저는 조용히 앉아 끓어오르는 마음을 누르며 외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승인을 신경 써야 해?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않을 텐데. 어느 토요일, 아버지의 싫어하는 교수 만찬 준비 중이었어요. 참을 수 없는 행사죠. 저는 반항하기로 했어요. 깨끗한 드레스 입고 연기하지 않기로. 제 스타일로 입었어요. 검은 아이라이너, 좋아하는 밴드 티셔츠, 어머니 눈엔 모든 잘못의 상징인 컴뱃 부츠. 계단을 내려가며 이미 어머니의 비난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으로 나갈 생각이니 그녀의 눈이 부츠를 노려봤어요.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맞춰봐. 저는 눈을 굴렸어요. 왜요? 완벽한 가족 연기하려고? 연기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가 화를 내며 높아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데 적절히 입는 게 최소한이잖아. 그 순간 민지가 뒤에서 내려왔어요. 힐 소리가 나무 바닥을 울리며 마치 저를 선고할 판사처럼. 엄마 말이 맞아, 지은아. 제대로 차려입는 게 어렵니? 왜 항상 어렵게 해?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피가 끓었어요. 내 복사본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럴지도 이런 순간이 싫었어요. 항상 저를 그녀와 비교하는 방식, 황금 아이처럼. 마치 저는 결함 있는 버전인 양. 그때 아버지가 계단 아래에 나타났어요. 실망이 새겨진 얼굴, 너무 익숙해서 아프지도 않았어요.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긴장을 뚫었어요. 지은아, 가서 갈아입어. 10분 후 출발에 논쟁할 의미 없었어요. 그의 실망은 제 인생 이야기였으니까. 말없이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 부츠를 무미건조한 플레드로 바꾸고 아이라이너를 지웠어요. 옷 갈아입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자유로워질 거야. 아무도 제게 누구여야 할지, 뭘 입을지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 거야. 만찬으로 가는 차 안은 고전 음악의 낮은 웅웅거림만 들렸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진정시키려 틀어놓는 거요. 창밖을 보며 나무가 스치듯 지나가는 걸 봤어요. 기대에 질식하지 않는 다른 삶을 상상하며. 제 방은 집에서 유일하게 제 자신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머니가 꼼꼼히 장식한 집 나머지 부분과 달리 제 방은 피난처였어요. 벽엔 좋아하는 밴드 포스터, 제 스케치, 수집한 작은 물건들. 압력과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어느 저녁, 또 민지가 얼마나 완벽한지 듣는 하루 후, 음악에 빠지기로 했어요. 헤드폰 끼고 좋아하는 밴드 플레이리스트를 크게 틀었어요. 아버지가 방으로 쳐들어오며 인상 찌푸렸어요. 지은아, 그 소음 좀 줄여.
차갑고 비난하는 목소리. 오늘 민지랑 왜 공부 안 했어? 둘 다 시험 다가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한쪽 이어폰 빼고 올려다 봤어요. 좌절을 누르며. 공부했어요. 그냥 민지랑 안 했을 뿐 혼자 하는 게 나아요. 그는 이해 못한다는 듯 고개 저었어요. 민지가 좋은 성적 내는데 너도 그래야지. 왜 항상 어렵게 해?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의 좌절이 섞인 목소리. 민지 방식대로 다 하고 싶지 않아요. 제 공부법 가질 수 없나요? 제 질문을 무시하고 화제를 바꿨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 카페에서 봤어. 좋은 영향 같지 않아? 너를 앞으로 밀어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지. 끌어내릴 게 아니라 화가 치밀었어요. 아빠 동료 딸들 말씀인가요? 경제 이야기하며 지루한 교수 만찬에 관심 있는 척하는 애들. 아버지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어머니가 문간에 나타났어요. 아버지 말이 맞아, 지은아. 그 애들은 좋은 집안 출신이야. 행동을 알아. 내가 원해야 할 친구들이지. 출신이 어딘지 상관없어요. 일어나 둘을 마주하며 소리쳤어요. 제 친구, 제 길, 제 삶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민지가 아니에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만해.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굴복하지 않았어요. 내 미래는 대학이야. 아버지가 확실히 해놨지. 졸업 후 안정되면 민지처럼 정착할 때야. 이미 논의했잖아. 그 말은 배에 주먹질처럼 느껴졌어요. 정착. 그게 저를 보는 전부인가요? 졸업하고 결혼해서 완벽한 주부 되는 거? 민지처럼. 저는 민지가 아니에요. 화가 떨리는 목소리. 그녀 삶 원치 않아요. 이미 계획된 삶 싫어요. 둘 다 조용히 서 있었어요. 왜 제가 그들의 세심한 계획에 저항하는지 이해 못한 듯 하지만 깊이 알았어요. 그 삶 살 수 없어요. 원치 않아요. 더 진짜 무언가를 원했어요. 세월 지나 민지와 제 차이는 더 뚜렷해졌어요.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학에서 그녀는 경영학에서 탁월했어요. 지식과 품위로 교수들 감탄시키며. 반면 저는 강의를 떠다녔어요. 어울리지 않는 느낌으로. 민지처럼 공부하지만 두 사이즈 작은 신발 신은 듯 어색하고 불편하고 잘못됐어요. 어느 날 긴 공부 세션 후 민지가 도서관에서 저를 찾았어요. 지은아, 오늘 스터디 그룹 갈 거야. 색상 코드된 노트 테이블에 놓으며. 홀 교수님 들를지도 몰라. 네트워킹 기회 좋을 텐데. 한숨 쉬었어요. 답답한 방의 미래 경영에 관심 있는 척 앉는 생각만으로도. 아니, 안 갈 거야. 스터디 그룹 제 스타일 아니야. 민지가 인상 찌푸렸어요. 분명 실망.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지은아, 인상 주는 거야? 진지하게 해야 해. 곧 졸업인데 아빠가 항상 도와줄 수 없어. 고개 저으며 책으로 돌아갔어요. 진지해요. 그냥 불행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데. 민지가 한숨 쉬며 좌절 보였어요. 때론 게임해야 해, 지은아. 나도 이 모든 게 좋아? 아니야. 하지만 필요해. 인생에서 앞서 나가려면? 앞서 나가기 싫을지도. 누군가 삶 사는 거라면 중얼거렸어요. 민지가 제 손에 손 올렸어요. 부드러운 목소리. 너 돌보려는 거야, 지은아. 길 잃지 않게. 아빠 항상 도울 수 없고 미래 생각해야 해. 그녀 눈 만나 진심 걱정 봤어요. 하지만 그녀 도움 버전이 저를 질식시켰어요. 고마워, 민지. 하지만 혼자 알아낼게. 어느 날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에 빠졌어요. 뒤에서 오토바이 굉음 들렸어요. 돌아보니 남자가 연석에 멈췄어요. 가죽 재킷, 헝클어진 머리, 무심한 미소. 제 익숙한 세계와 대조적이었어요. 야, 엔진 소리 뚫고 부르는 소리. 태워줄까? 순간 망설였어요. 익숙한 집길 돌아보고 그를 봤어요. 자유 상징. 한 번 다른 걸 원했어요. 흥분과 긴장으로 심장 뛰며.
왜 안 돼? 오토바이 뒤에 올라 그의 허리 감았어요. 엔진 살아나며 바람이 머리 휘감았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 깊이에서 나오는 자유 느껴졌어요. 마을 외곽 작은 식당에 멈췄어요. 기름기 버거와 프라이즈 먹으며 이름 물었어요. 준호예요. 용접공으로 단순하지만 매 순간 사랑하는 삶, 오토바이와 열린 길의 열정. 앞 모르는 스릴 사랑한다고. 무섭지 않아 그의 생활에 매료돼 물었어요. 계획 없이 사는 거, 준호 미소 지으며 눈 반짝. 아니, 이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야? 코너 넘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흥미로워. 모든 게 계획된 것보다 낫지 않아. 준호와 시간 보낼수록 부모 기대 아래 얼마나 불행했는지 깨달았어요. 오토바이 타며 매번 자유 느꼈어요. 비밀리에 만나며 뒤에 오를 때마다 원치 않는 삶 버렸어요. 준호는 만난 누구와도 달랐어요. 거칠지만 진짜, 진정성. 부나 지위, 타인 생각 안에 자신의 조건으로 살고 싶어 했고 그와 함께하니 저도 같아졌어요. 6개월 후 별빛 하늘 아래 준호가 프로포즈했어요. 불렵 앉아 오토바이 굉음 희미하게 들릴 때 손잡고 결혼하자고. 심장 뛰며 주저없이 예스. 오랜만 제 결정, 옳았어요. 하지만 부모님 절대 준호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알았어요. 비전통적, 독립적, 용접공. 그들에게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안 썼어요. 제3. 그들 규칙 따르기 끝. 준호 집 데려간 날 제 인생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가죽 재킷과 찢어진 청바지 입고 손잡고 진입로 걸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며 긴장 느껴졌어요. 어머니 얼굴 창백해지며 충격과 불신으로 눈 커졌어요. 지은아, 이게 뭐야? 속삭이듯. 아버지 반응 더 거칠었어요. 화로 뒤틀린 얼굴, 차가운 목소리. 이 사람은 누구고 왜 그렇게 입었어? 깊이 숨쉬며. 엄마, 아빠, 준호예요? 사랑하는 남자고 결혼할 거예요. 뒤따른 침묵. 충격과 공포 그들 얼굴에 새겨졌어요. 아버지 주먹 쥐며 말 찾았어요. 마침내 준호에게. 생계는 어떻게 해? 용접공이에요. 준호 자신 있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어머니 기절할 듯. 아버지 얼굴 붉어지며 분노. 용접공. 우리 축복 기대하나? 축복 구하지 않아요. 단호한 목소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지은아, 미쳤어. 아버지 화내며 목소리 높아. 미래 버리는 거야? 가난과 고생의 삶 위해? 우리가 더 잘 키웠어. 하지만 처음으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빠. 제 미래 선택하는 거예요. 준호가 행복하게 해요. 그게 중요해요. 아버지 얼굴 돌처럼 차가워. 그와 집 나가면 돌아올 생각 마. 어머니 눈에 눈물 고였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를 막지 않았고 준호와 문 나설 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부모님 떠나는 건 예상보다 힘들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멀어지며 심장은 감정 소용돌이. 태어날 때부터 계획된 모든 걸 버렸어요. 하지만 새로움, 재창조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게 짜릿했어요. 마을 외곽 작은 아파트 찾았어요. 단순하지만 우리 준호 용접 계속. 저는 지역 식당 웨이트리스 됐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버틸 만큼. 매일 긴 일 후 작은 발코니 앉아 미래 꿈 나눴어요. 항상 쉽지 않았어요. 때론 생계 부담, 모든 무게 짓누르는 밤. 하지만 준호와 서로 있었어요. 그게 모든 차이. 시간이 지나 개선됐어요. 준호 추가 훈련 받고 수중 용접공 됐어요. 예상 못한 높은 급여. 갑자기 편안해졌어요. 작은 타운하우스 살 돈 모았어요. 결코 가질 줄 몰랐던 집에 3세 정상으로 정착할 때 과거가 불쑥 돌아왔어요. 오후 일 중 익숙한 차 주차장 들어서는 걸 봤어요. 심장 내려앉았어요. 부모님 내려,
눈에 띄게 늙고 지쳐 보였어요. 조심스레 다가왔고 순간 화해하려나 했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희망 깨뜨렸어요. 지은아, 도와줘. 내 언니와 남편이 우리를 버렸어. 모든 일 후에 곧 알았어요. 아버지 학생 성희롱 혐의로 스캔들, 경력 파괴. 언니의 부유한 변호사 남편이 등을 돌렸고 이제 절박했어요. 제발,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 갈 데 없어 그들을 보며 슬픔, 화, 연민 섞였어요. 완벽한 틀에 맞지 않아 저를 버렸고 이제 도움 원해. 미안해요. 안정된 목소리지만 단호. 저 버릴 때 선택하신 거예요? 제 삶 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 후 달들은 평화로웠어요. 준호와 첫 아이, 아름다운 아들 맞이했어요. 꿈꾸던 가족 짓고 있었어요. 매일 옳은 선택 상기됐어요. 부모님 그날 후 다시 연락 안 했어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던 관계 애도하지만 후회 없어요. 제 행복, 자유, 원하는 삶 선택했어요. 결국 그게 전부예요.